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혀 세월호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28수단 윤모일병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의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음 달 추석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의 보유 및 임대 현황 등 해외 부동산 투자 명세서를 매년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해외 손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일부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문채일의 노래입니다. 태양은 가득히. 여자들마다 현문질로 훔쳐보면서 어떠냐고 내게 물어오는 친구들 전부 다들 잘 빠진 몸매 누가 봐도 근사하지만 어쩐지 난 혼자 있고 싶은 마음뿐 어딘가에 지금 그녀도 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꾸만 난 그녀를 찾아 둘러보게 돼 또다시 오랜만에 찾아온 해변 나는 변한 게 없고 손짓하는 파도만이 날 반겨줄 뿐 새하얀 모래 위에 쓸쓸히 새겨놓은 그녀의 이름 내일이면 모두 흔적 없이 지워지고 영원히 저 바다는 그렇게 말없이 지키고 있겠지 수많은 연인들이 남기고 간 추억 아직도 이맘때면 아련하게 떠오르는 지난 날 그녀는 내가 있었던 걸 기억이나 하는지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혀 세월호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박 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좀 더 노력하겠다며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논의할 구석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재협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자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또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으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특별법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위원장은 유족들과 면담을 갖고 여야 합의를 통해 진상조사위원 구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유족들은 수사권, 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합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일부 유족들은 박 위원장을 향해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 가족들이 내린 결론을 발로 차버렸다고 거칠게 항의하며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2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철폐를 촉구했다. 단원고 학생 고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는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밀실 야합과 결과물을 유가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야당은 국민들과 함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11명은 전날 새정치연합 당사를 기습 방문해 여야 합의가 철폐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9일에는 영화인들도 가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영화감독, 제작자 등 20여 명으로 이루어진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영화인 준비 모임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단식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문화제 집회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일부는 광화문 집회 뒤 새정치연합 당사로 옮겨 항의 시위를 이어갔고 대학생 10여 명은 새정치연합 원내 대표실에 난입해 여야 합의를 규탄하다 6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군 당국이 28사단 윤모일병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의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현역 복무 부적응자가 한 해 4천 명 정도 조기 전역하는 열악한 병영 현실에서 인권 문제를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이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법적 구속력이 강한 군 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하기로 한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군 인권 전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한다. 군은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장병들에게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모두 9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군은 이 밖에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 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인권 침해 시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인권 모니터단도 운영한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은 17,80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도 징병 심리검사 당시 심리이상자로 분류됐고 공격성이 강하다는 경고도 있어 조직을 신설하고 교육 내용을 늘리는 것보다 병역 자원 관리와 구속력 있는 상위 법령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이 법적 구속력이 강한 인권법 제정보다 군 내부에서 안 지켜도 모르는 자체 훈련만 개정한 것은 폐쇄적 속성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헌법적 기초 위에서 군을 재구성하도록 군 자체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음 달 추석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고위급 접촉 등 포괄적인 상호 교류 협력을 제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대북 전략 등 외교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북측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 방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북측 응원단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박 대통령이 북측에 추석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정식 제안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정치적 상황과는 관련 없이 남북이 서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 바로 북측에 관련 실무 접촉 등을 제의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통일 대방론 발표, 3월 드레스덴 구상선언, 8월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 등을 통해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선 해결을 거듭 강조해왔다. 특히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서는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예정이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내년부터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의 보유 및 임대 현황 등 해외 부동산 투자 명세서를 매년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해외 손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일부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매년 한 차례씩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해외 진출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가 잦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이 같은 신고 의무를 면제해줬다. 정부가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 명세서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때만 정부에 신고했던 기업들이 내년부터 매년 부동산 투자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을 통해 올리는 임대소득과 매각대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10% 이상 지분을 가진 해외 손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전액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총 3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한 것은 내수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외국 대신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일부 기업과 달리 상당수 기업은 아직 해외에서 튼튼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민정의 노래 듣겠습니다. 꿈. 그대 빛난 꿈을 가져가 이 꿈진 세상에 그 꿈을 접지 마
네,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육자회담 참가 후 외교장관급이 모두 참석하면서 북한 핵 문제 논의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21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결국 기대했던 남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북한은 북핵 대화 및 핵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남북은 참가국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 대결을 올해도 반복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9일에서 10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ARF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한미, 한미일, 한중 등 다양한 양자, 다자 회담을 가졌지만 이번 ARF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리수용 북한 외무상관은 회담을 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첫날 개최국 미얀마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리 외무상과 조우했으나 인사를 겸한 악수만 나눴을 뿐 대화다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 장관은 만찬 대기실에서 리 외무상을 발견하고 다가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리 외무상도 웃으며 손을 잡았다. 윤 장관은 요즘 외국 방문 등 활동이 많은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넸다. 리 외무상은 별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대표단 일원인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남북 접촉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지금 만나서 얘기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북미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이번 대표단에 대미 외교 담당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애초부터 미국과의 접촉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ARF 전체 회의에서 각국 외교장관들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 긴장 고조, 말레이시아 민항기 격추 사건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장관은 한반도 긴장의 주된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협에 있다는 것과 이것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대부분 외교장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핵 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압력, 핵 위협 공갈에 시달리다 못해 부득불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최 부국장은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리 외무상은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군대의 로켓 발사 훈련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조선반도에서 어느 측 군사훈련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더 크고 위협적이고 더 횟수가 잦은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올해 임시국회가 잇따라 소집되면서 사실상 연중무휴국회가 이어지지만 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올해 222일 중 국회가 열린 날은 170일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임시국회가 올해 1월 3일 끝난 뒤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됐기 때문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국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제327회 국회가 19일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려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통상 여름 휴식기인 8월에도 올해는 일정이 많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국세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분리 실시되면서 26일부터 1차 국감이 시작된다. 수치상으로는 일하는 국회로 보이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에다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5월 이후 법안 처리는 제로 상태다. 여야는 7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13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다시 합의했지만 야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추가 당직 인선이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다양한 옵션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진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당직 인사를 고민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애초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남아있는 당직을 이르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누굴 선택할지 고심이 깊어지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재 당 지도부 최고위원 중에는 대구 경북 출신이 없다. 이 때문에 TK 출신 중진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의 이병석 의원과 3선의 김태환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나경원 의원을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화의 바람을 꺾고
당의 압승에 기여한 데다 당내 유일한 여성 3선 의원이라는 상징성도 크다는 점에서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탈당을 했던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상임고문과 중도 보수 성향 중진 경제학자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최석준의 노래입니다. 꽃을 든 남자.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밑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약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내 마른 가슴에 꽃비를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하얗게 두 손 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약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나는 약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올 추석 선물 세트 예약률이 예년보다 껑충 뛰어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둔 유통가에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높은 건강식품과 수산물 선물 세트 판매가 늘어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선물 세트 예약 판매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98.1%나 증가했다. 지난 1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이마트도 첫 일주일간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60% 상승했다. 지난 설 명절 첫 주와 비교하면 338%나 상승했다. 백화점 선물 세트를 찾는 이들도 늘었다. 신세계 백화점 추석 예약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 상승했다. 특히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굴비 세트는 146.9%나 늘었다. 롯데백화점도 지난 7일까지 일주일간 실적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데 소비자 지갑이 활짝 열린 이유는 뭘까? 업계는 이른 추석,
이른 추석 과일값 등이 오를 것을 염려해 저렴한 가격에 미리 선물을 사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이마트 마케팅 팀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선물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신선식품 선물 세트는 추석 직전 구매가 이뤄지는데 사전 판매에서 신선식품 매출 구성비도 지난해 대비 4%가량 늘었다. 올 선물 세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균 단가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홍삼 등의 건강식품과 수산물 선물 세트 판매가 늘면서 평균 구매 단가는 지난해 24,726원 대비 29.9% 오른 32,125원으로 나타났다. 불황 탓에 예년 예약 판매 기간에는 저가의 조미료, 가공식품 선물 세트가 주로 판매됐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저가의 가공식품 선물 세트의 비중은 올해 49.8%로 지난해보다 7% 이상 줄었다. 반면 지난해 16.7%였던 건강식품 선물 세트는 올해 23.9%로 뛰었다. 특히 건강식품 내 홍삼 선물 세트의 매출 비중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80%로 급증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건강식품 선물 세트의 평균 구매 단가가 지난해 2만 원대에서 올해 5만 원대로 올랐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불었던 건강식품 트렌드에 맞춰 홍삼 등의 물량을 20% 더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공포로 폭삭 주저앉았던 수산물 선물 세트에 대한 수요도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에서는 지난해 전체 추석 선물 판매에서 수산물 비중이 30-40% 감소했다. 올해는 수산물 선물 세트 사전 예약률이 2.9%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 증가에 따라 수산물 선물 세트 매출 단가도 지난해 5만 1,272원에서 올해 18만 4,056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까지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들 완성차 업체는 국토교통부 연비 검증 결과가 산업통상자원부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국토부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정책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부와 계속 힘겨루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보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현대차, 쌍용차의 연비 과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자동차관리법은 완성차 업체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6월 26일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지난달 25일까지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공문에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다고 전했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이날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업체들에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을 끌고 가 다퉈보자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 결론을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연비 과장 인정, 후속 조치 등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업체 간 물밑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업체들이 알아서 소비자 보상을 하길 원하고 있어 보상 카드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콜, 연비 등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국토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업체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도 않고 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당한 연비 조사 결과를 업체에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지 어떤 압박이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자동차 관리법상 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국토부가 이를 업체에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전 연령층 가운데 소비가 가장 크게 위축된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 활성화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10일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령층 소비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모든 연령대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 성향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2003년에서 2013년 전체 소비 성향이 5%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7.4% 하락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인구의 소득 증가율은 0.02%포인트 늘어났지만 소비 증가율은 1.21%포인트 떨어졌다. 소비 증가율의 하락폭도 이들이 모든 연령층 중에 가장 컸다.
임 연구위원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노후 대비용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고령층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며 민간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고령층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와 명예퇴직 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등 안정적 소득 유지를 위한 일자리 확대와 주거 안정성과 소비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과 중장년층에겐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게 민간 소비를 늘리는 효과적 방안이 되겠지만 고령층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있기는 하지만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요. 가시거리도 20km 이상 탁 트여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인데요. 다만 볕이 뜨겁고 자외선 지수가 높은 상태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월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오늘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가을처럼 선선했지만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전 29도, 전주 30도, 대구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는 맑고 낮 동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광복절인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여유 있게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도 평소 다른 월요일보다는 예매율이 훨씬 높고요. 하행선 열차 중 전라선과 중앙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주로 오후에 배차된 열차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장항선도 오전이나 오후에 준비된 몇 편의 열차에는 좌석이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30석 미만으로 적게 남아있는 열차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상행선 열차는 하행선보다는 예매율이 낮습니다. 대부분의 열차에는 좌석 구하식이 전반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요. 다만 부산역이나 진주, 목포역이나 강릉역에서 출발하는 몇 편의 열차에는 오늘도 예매가 많이 돼서 일부 열차에는 자리 구하시기가 힘겹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양 이틀간에는 올 추석 연휴 기간의 열차 승차권을 예약과 예매합니다. 첫날인 내일은 경부선과 충북선, 경전선의 열차 승차권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약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지정된 창구에서 승차권을 발권하니까요. 내일과 모레 추석 연휴 기간의 열차 승차권을 미리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난 이해를 쿨한 알렉스의 노래입니다. 파트타임 러버. 새빨간 거짓말 내 맘속엔 다른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사랑을 몰랐어 네 맘속에 다른 사랑이 사는데 내게 하는 말은 달콤한 거짓말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할 수 있길 원하니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너를 Part-time lover 미쳤나봐 너를 보면 너만 사랑하게 돼 Part-time lover 이게 뭐야 자꾸 네가 좋아지게 돼 아니야 이건 나냐 네가 와서 내 맘 가져가잖아 아니야 이러지 마 너 때문에 내 맘 아프게 돼 무슨 말인지 난 이해를 못했어 내 맘속엔 다른 사랑이 있다고 지나간 사랑은 다 미련일 뿐이야 그렇게 너 하나 원하고 원할 줄 몰랐어 네 맘속에 다른 사랑이 사는데 내게 하는 말은 달콤한 거짓말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할 수 있길 원하니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너를 Part-time lover 미쳤나봐 너를 보면 너만 사랑하게 돼 Part-time lover 이게 뭐야 자꾸 네가 좋아지게 돼 아니야 이건 나냐 네가 와서 내 맘 가져가잖아 아니야 이러지 마 너 때문에 내 맘 아프게 돼 설레이는 만반 두근거리는 밤 두 사랑을 다 가지고 싶던 맘 네 안에 내 맘은 한 사람만 사랑 두 사람을 다 가질 수가 없어 내 심장을 가진 그 사람이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해 아니야 나는 너 하나만 사랑할 수 있어 이제는 너만 사랑하는 나야 Part-time lover 미쳤나봐
너를 보면 너만 사랑하게 돼 Time lover 이게 뭐야 자꾸 네가 좋아지게 돼 아니야 이건 아냐 네가 와서 내 맘 가져가잖아 아니야 이러지 마 너 때문에 내 맘 아프게 돼 네,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검찰 소환이 예정됐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같은 혐의로 당초 11일과 10일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던 같은 당 김재윤, 신하경 의원도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를 미루고 있어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 측은 9일 오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방어권을 준비할 시간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이후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팀에 알려왔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사를 통해 이번 주 중 나오라고 재소환 통보를 했다. 신계륜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 주 소환을 앞두고 있는 나머지 김재윤, 신하경 의원도 당초 검찰과 약속한 날짜가 아닌 13일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는 이들의 해명과는 달리 어떻게든 구속을 늦추거나 피해보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들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함께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임시회 회기를 추가하기로 합의해 검찰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체포 동의안 의결 없이 의원들을 구속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유로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연구원들도 공무원 업체 대표들과 짜고 10억 원대 정보 출연금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정보통신업체들의 정보 출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2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정보 출연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정보화진흥원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아무개 씨와 김아무개 씨, 이응사 대표 김아무개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아무개 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에게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 방통융합 기반 구축 사업을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한 해 1억 원씩을 요구해 800여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혐의가 있는 미래부 이하무개 사무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개발과제를 수주한 정보통신업체 대표 이마무개 씨에게 관리감독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가량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서울시청 박아무개 주무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내놓은 개발사업에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희읍협회 등의 1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회비 15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 모은 협회비 1억 6천여만 원을 회원유치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정보통신업체 디으사로부터 가짜 재하청 대금 명목으로 1억 7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강 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아무개 씨를 명목상 대표로 세운 이응사 앞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개발과제를 따내 정보 출연금 9천만 원을 받아내고 하청업체들로부터 가짜 재하청을 받아 대금 11억 2천여만 원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챙긴 뒷돈은 오피스텔 구입, 국외 골프 여행, 유흥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하청업체들의 정보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각각 11억 1천여만 원과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아무개 씨와 수석연구원 선아무개 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 부장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20명이 검거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아동 22명과 장애인 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노인 16명과 어린이집 원장 3명, 복지시설 대표 1명을 적발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수사대는 올해 1월에서 6월 영세한 아파트 인근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의 한 임대주택 부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배모 씨도 성추행 사실이 적발됐다. 배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여아 2명을 옆에 앉혀놓거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상습적으로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해왔다. 경찰은 배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인 피의자들은 대부분 홀몸이거나 무직자였다. 이들은 영세한 아파트나 주택 인근에서는 부모님들이 집을 자주 비우는 등 아동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수법은 주로 아이들에게 애완동물을 만지게 해주겠다, 자전거를 태워주겠다, 과자 등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식이었다. 친밀감을 형성한 뒤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용돈을 1,000원에서 2,000원씩 주면서 유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뭣도 모르고 용돈을 받았다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힘없고 약한 아동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2012년 210명, 지난해 248명에 이어서 올해는 7월 말 현재 201명으로 증가 추세다. 61세 이상 노인성 범죄자도 2012년 257명에서 지난해 377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7월 말 현재 229명이다. 동아일보였습니다. 규격에 미달되는 열차 부품을 허가해주고 뒷돈을 받은 검사 담당 연구원과 납품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들이 엉터리로 만들고 허가한 부품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일부 지하철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철도 부품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부품업체 대표 직원 등 납품 비리에 가담한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16명 중 10명은 구속 기소했고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공인시험기관으로 두고 철도 부품 검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적발된 납품업체들은 2007년에서 2013년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마찰제 시험 성적을 내부에서 조작하거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담당자를 매수해 기준에 모자라는 부품을 납품했다. 이들은 따로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데이터를 날짜만 바꿔 제출하거나 정해진 시험 조건과 다른 조건에서 시험한 결과를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는 5곳으로 97억 원 상당의 부품 50만 6,710개가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일부 지하철에 사용됐다며 허위 성적표를 발급해준 책임연구원은 2010년에서 2014년 업체들로부터 2,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올 초 이른바 섀도우 닥터, 대리 수술이 횡행해왔다는 사실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성형외과업계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진료의사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관계자는 1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의사가 실명과 전문의 자격, 소속 등이 상세히 적힌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사회는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진료나 수술 전 상담, 동의서 작성 중 환자가 의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던 유령 의사의 대리 수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김건모의 미안해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보고 또 보고 싶은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그대 사랑해요. 그대의 생일날 따뜻한 밥 한 번 못 사주고 그대가 좋아한 장미꽃 한 송이조차 건네지 못했던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미안해요. 사는 게 힘들어 모든 걸 버리고 싶었지만 그대의 뜨거운 눈물이 마음에 걸려 지금껏 살아요.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볼라와의 전쟁이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에볼라 확산에 따른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아프리카 기니와 잠비아는 국경 폐쇄와 여행 금지 조처를 발동했고 캐나다에서도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레미 라마 기니 보건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국경 부근 상황을 고려해서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와 국경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최근에 에볼라 감염 사태는 지난 3월 기니에서 처음 시작됐으나 최근 국경을 맞댄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보고되자 국경 폐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남부의 잠비아도 에볼라 발생국과의 여행 교류를 전면 금지했다. 인구 1억 8천만의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는 8일 에볼라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오니에부치 축후 나이지리아 보건장관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인돼 감염 환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에볼라 의심 환자 발생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기니와 국경을 맞댄 세네갈에서는 이웃나라인 말리를 여행한 뒤 귀국한 남성 1명이 에볼라 감염 증세를 보여 격리 조처됐다. 북미 대륙의 캐나다에서도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한 남성이 고열 등 에볼라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토론토 인근 브램턴의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케냐에서 보고된 에볼라 의심 사례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에볼라가 발병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된 공공위생 전문가팀과 방역 물자를 보낸다고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미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여는 등 아프리카와의 관계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일찍이 아프리카 진출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에볼라 지원을 앞세워 맞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마리 오크워벨레 세계보건기구 백신 예방접종 책임자는 9일 내년에는 에볼라 백신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1,700건 이상 확인됐으며 이 중 9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얀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개막 전날인 9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은 확고하게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케리 장관이 이날 회담에 앞서 중국과 필리핀 등 영유권 분쟁국들을 향해 남중국해 긴장을 완화할 새로운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공식 반박이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어느 한쪽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 앞서 신경전도 벌였다. AP통신은 왕 부장이 케리 장관과 회담을 기다리느라 언짢아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케리 장관이 이날 회담에 30분 정도 지각하면서 왕 부장으로부터 2차례 핀잔을 듣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케리 장관과 회담에 앞서 중국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누군가가 남중국해 긴장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센가쿠 제도, 중국명 갸오위다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아태 지역 현안에서 미국의 간섭을 용인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심야 시간에 회담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왕 부장과 관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NHK방송과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오는 11월 베이징 에이펙 정상회의 때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가 첫 정상회담하는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열망하고 있으나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 부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집단저위권 행사 용인 등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도 실무자 회담을 가졌다. 일본 외무성 오노게이치 동북아 과장은 9일 북한 외무성 리훈식 국제기구 국장과 만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진행 상황 등과 관련해 의견 교환을 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피폭 69주년을 맞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다우의 도미히사 나가사키 시장은 지난 9일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 기념식에서 평화 선언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기로 안전 보장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 원점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나가사키 기념식에서 피폭자 대표는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가기 결정이 헌법을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하는 등 피폭자들은 일본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지난 6일 히로시마의 평화선언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피폭자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다우에 시장은 피폭자들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내용을 평화선언에 포함시키는 한편 직접적인 정부 비판은 피했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이날 평화선언에서 나우에 시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부흥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며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히로시마는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기념식에는 원폭 투하국인 미국의 캐럴라인 케네디 주1 미국 대사를 비롯해 약 5,900명이 참가해 원폭 투하 시각인 오전 11시 2분에 묵념을 하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도쿄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나가사키 평화기념식에서 한 연설의 절반가량이 지난해 연설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보도했다. 지난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에서의 연설 역시 지난해와 거의 동일해 재활용 지적을 받았지만 총리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올해 중국인 해외 관광객 1억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중국관광연구원은 2014년 하반기 관광경제 예측 보고서에서 올해 해외로 나가는 중국 관광객이 전년보다 18.2% 늘어난 1억 1,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해외 관광객 증가에 대해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각국이 비자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인의 해외 관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경비나 안전성 등을 고려한 만족도 지수는 4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분기 만족도 지수는 76.48로 기본 만족 수준이었고 전분기 78.92에 비해 2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해외 관광 중 교통 서비스나 중국어 정보 제공 등 공공 인프라 부족을 가장 불만스럽게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만족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국가는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필리핀 등이었다. 특히 영유권 분쟁 속에서 중국인 어민 억류, 중국인 관광객 납치나 강도 사건이 벌어진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국민일보기사였습니다. 티아라의 노래입니다. 롤리폴리. 어디까지 왔나 어디서 만나 맘이 들어왔나 어디서 오셨나요 자꾸 눈이 가네요 그대 눈빛이 참 맘에 드네요 옆으로 가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가슴이 떨려와 몰라 어떻게 나를 몰라 미치겠어 널 놓치기 싫어 너에게로 점점 다가갈래 점점 내 옆에서 떠날 수 없게 날 밀어내도 난 다시 내게로 다가가서 안 보일 거야 너에게 나를 보여줄 시계는 왜 보나요 우리 만남부터 좀 멈춰있는데 참 맘에 드네요 나 오늘 이상하네요 자꾸 떨리네요 그대를 보고서 몰라 우라는 나를 몰라 미치겠어 어디로 갈까봐 한 걸음 더 점점 다가갈래 점점 내 눈에서 떠날 수 없게 날 밀어내도 난 다시 내게로 다가가서 안 보일 거야 너에게 나를 보여줄 I like it like it this I like it like it that I like this like that yeah 날 밀어내도 난 다시 내게로 다가가서 안 보일 거야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시간이 된 거야 내게로 올 거야 tonight 널 기다릴 거야 너도 날 놓치기 싫을 거야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군 가혹행위 근절 제도적 조치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거나 군대는 무엇으로 밤송이를 까라면 까야 한다는 말은 60, 70대 어르신 시절의 군대 속담이다.
이 말이 상징하는 야만적인 병영 문화가 쌍팔년도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전히 통용되는 게 놀랍다.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보면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진화한 느낌마저 든다. 군의 현실과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다.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 새로운 군대 속담이 됐다.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군대 내의 뿌리 깊은 악습은 군 조직의 폐쇄성과 불통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다. 윤일병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선임병의 가혹 행위를 지휘관이나 부대 외부에 알릴 수가 없었다. 내부 면담과 소원 수리, 국방 헬프 코드 등의 소통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거나 군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원 수리했으면 관심병사가 되는 병영 문화는 윤일병 사망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병사들마저 방관자로 만들었다. 구타, 가혹행위, 자살, 총기 난사 등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과 군이 거창하게 떠들었던 군 개혁과 병영문화 개선 노력의 결과가 이렇듯 참담하다. 그 이유 또한 군의 폐쇄성이 있다고 하겠다. 군은 사고가 터진 뒤에도 조사, 가해자 처벌 등 모든 처리 과정을 독점하면서 외부에는 좀처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조직은 문화가 바뀌지 않는 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10여 건의 이른바 윤일병 방지법이 논의 중이다. 새누리당 한기효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등은 수년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다. 사적 제재와 병 상호 간 명령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회에 군사 옴부즈만을 두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창제도를 폐지한다든가 군사재판의 재판권을 일반 법관에게 맡기는 등의 방안도 나왔다. 문제는 군과 정치권의 의지다. 군은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인권법 제정 권고를 묵살했다. 옴부즈만 제도도 2005년 연천 28사단 총기 난사 사건 후 추진했다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제2의 윤일병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강력한 입법 의지와 군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압차하면 동북아에 낙동강 오리알된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세설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그제 미얀마에서 11개월 만에 열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에게 일본 지도부 인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고노다마 검증 강행, 극단적 반환 데모를 언급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시다 외상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지만 정상회담 개최의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의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을 상대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 금지하고 12일 소환을 통보했다. 윤 장관도 기시다 외상과의 회담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반일 반한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순수한 법률적 차원에서 차분하게 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가 불신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일 간에는 관계 개선이 모색되고 있다. 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그제 1년 11개월 만에 성사됐다.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후 처음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 성사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7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밀리에 만나 대화를 희망하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일본과의 접촉 자체를 꺼렸던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일 간에는 영토 분쟁, 역사인식 문제 등 난제가 가로놓여 있지만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조정 작업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미얀마에서 북한과도 실무자 접촉을 가졌지만 남북 간에는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다. 중일 화해가 가시화하고 북일 접근이 속도를 내면 우리는 동북아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정세에 밀려 쫓기듯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 명분도 실리도 잃는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세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베이로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얘니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풀 때 우리라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얘니라 부르고 싶어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얘니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얼굴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풀 때 우리라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얘니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풀 때 우리라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얘니라 부르고 싶어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얘니라 부르고 싶어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리듬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가 9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손현재는 9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소피아 월드컵 개인 종합 경기에서 리본 17.600점, 후프 17.550점, 볼 17.750점, 곤봉 17.350점으로 합계 70.250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두 달 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FIG 민스크 월드컵에서 리본 17.816점, 곤봉 17.433점, 후프 17.133점, 볼 15.350점을 받으며 합계 67.732점으로 10위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발전된 성적이다. 손현재는 3월 모스크바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올 시즌 출전한 6개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따냈다. FIG 월드컵 시리즈에서는 지난해 4월 리스본 월드컵부터 10개 대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종목별 메달이 아닌 개인 종합 메달은 올해 4월 리스본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두 번째다. 1위는 야나 쿠드랍체바가 차지했고 마르가리타 마문이 뒤를 이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손현재와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덩선웨는 후프 17.450점, 볼 17.450점, 곤봉 16.250점, 리본 17점을 받으며 합계 68.150점으로 7위를 차지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의 미나가와 가호는 후프 15.700점, 볼 15.800점, 곤봉 14.800점, 일본 15.300점으로 손현재보다 적은 합계 61.600점을 받았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손현재는 인천에서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리는 만큼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북한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와 인천 아시안게임 종목별 조추첨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북한이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사무국에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 인천 아시안게임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21일 열릴 종목별 조추첨 행사에 참가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밝혔던 북한은 지난달 17일 판문점에서 선수단과 응원단 참여 문제를 놓고 한국과 실무 접촉을 가졌으나 회담이 결렬됐다. 이후 추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던 북한이 조추첨 행사 참가 의사를 내비친 것은 아시안게임 출전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을 기념해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아시아인의 소통, 신뢰, 존중, 스포츠가 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2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하며 21일과 22일에는 경인교대에서 학회 발표회와 심포지엄 등이 열린다. 21일에는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수구, 카바디, 체조, 배드민턴 등을 대상으로 조추첨 행사가 인천 하버파크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한편 지난 9일 인도 뉴델리 디안찬드 국립경기장에서는 김영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가 채화됐다. 아시안게임 성화가 개최국이 아닌 해외에서 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성화는 중국을 거쳐 13일 인천에 도착한 뒤 만이산에서 채화된 국내 성화와 합화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한석영의 노래 듣겠습니다. 낭랑 18세. To the funky groove where all the party people move. So come on, get up, take it to the top. Don't stop that body rock. Let funky hip house soul with no stop. If you wanna enter the party zone, you better be quick and yo, come along to the best party maker, party people can find. Where I'm living for my job and I'm really for fine. There's nothing more to say. Yo, come on now. Oh yeah.
다음 소식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 백신이 시판될 예정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장마리 오크워벨레 세계보건기구 WHO 백신 책임자는 9일 프랑스 라디오 RFI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부터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이 개발한 백신을 임상시험하면 내년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사율이 최고 90%인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달 초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인 2명이 한 미국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 GMAP을 투여받고 호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GMAP은 의학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단시간 내 생산량을 늘리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에볼라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일본에서 임상시험 중인 독감치료제 수입을 검토 중이다. 후지필름이 만든 이 약품은 항바이러스제로 독감 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됐지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에볼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한다. 다만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에볼라 치료 효과 실험이 진행 중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희귀 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MAP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어 수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에 맞춰 서울시 등에서 행사장 주변 교통을 통제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16일 시복식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 주변 안전을 위해 이날 경복궁 광화문 시청역의 출입구가 폐쇄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첫 차 시간은 오전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지고 200여 회 증편 운행된다. 또 4만 8천여 대의 개인 택시 부재가 해제되고 101개 버스 노선은 시복식 전날부터 우회 운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응급의료소를 행사장 내부에 12곳, 외부에 15곳을 각각 설치하고 구급차 24대와 안전요원 350명을 배치한다. 서울시청, 세종문화회관, KT빌딩 등 광화문 광장 주변 29개 건물 화장실도 개방된다. 시복식에 초대받은 공식 인원 17만 명을 포함해 현장에는 30에서 5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교황이 15일에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하게 되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 주변 차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내빈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경찰에 따르면 미사에는 전 세계에서 5만여 명의 가톨릭 신자가 운집하고 미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도 수만 명이 몰릴 전망이다. 이곳에서 3km가량 떨어진 대전 현충원에도 광복절을 맞아 1만 명 이상의 참배객이 매년 찾고 있어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15일 오전 4시 40분부터 오전 8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시철도 84회를 증편 운행하고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60대 증차에 집중 배차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황이 15일 오후에 방문하는 충남 당진 솔매성지와 17일 방문하는 서산 해미성지 일대에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 아산에서 솔매성지로 들어오는 70번 국지도 선우대교 창리교차로 구간과 솔매성지 인근 622번 지방도 동촌 삼거리 우강초등학교 구간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우강초등학교 솔매성지 입구 삼거리의 교통이 통제된다. 17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 행사 종료 이후까지 서산 해미읍성 인근 주요 교차로와 647번 지방도 개심사 입구 해미교차로 구간에서 교통이 통제된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10일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개봉 12일 만의 성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명량의 투자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명량이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누적 관객 1,022만 6,042명을 기록해 1,000만 관객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역대 최단기간에 1,000만을 돌파했던 괴물의 기록을 9일이나 앞당긴 것이다. 이로써 명량은 한국 영화로는 10번째, 외화까지 포함하면 12번째로 1,000만 영화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명량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하기까지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역대 최단기간 200만 돌파를 비롯해 900만까지 연일 기록을 경신했다. 또 개봉일 최다 관객수 기록은 물론 평일 최다 관객수 기록을 3번이나 새로 썼다.
처음으로 1일 100만 관객 시대를 열기도 했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명량이 괴물과 아바타를 넘어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지 여부다. 영화계에서는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최다 관객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명량의 1000만 동원 속도가 괴물보다 9일, 아바타보다는 무려 26일이나 빠른 데다 개봉 2주차 평일에도 평균 8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관객 수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절 연휴 등이 끼어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1,500만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한편에는 명량의 스크린 독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 명량은 국내 2,584개 스크린 가운데 50%가 넘는 1,300개를 점유하고 있으며 30억 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량 공세를 펼쳐왔다. 김영진 명지대 교수는 명량의 인기와 별개로 스크린 독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관객들의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내년부터 귀농 귀촌인들도 쌀 직불금 혜택을 받기 쉬워집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귀농 귀촌인 등 최근 쌀 농사에 뛰어든 농민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할 경우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법령 하에서는 2009년 이후 쌀 농사를 시작한 농민들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2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일 때만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09년 이전부터 쌀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불금을 받았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전해드리면서 8월 11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랑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아서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나의 방황의 끝에서 하지만 넌 서러워하지마.